여러분 이제 43회 문제 2번입니다.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인데 우리가 보통 ABC라고 해요. Activity Based Cost죠. 우리가 활동을 기준으로 베이스로 해서 그 제조 간접 원가를 뿌리자. 이거예요. 간접 원가를 뿌리는데 이게 여러분 안 보이죠? 우리가 개종 실정표 전변초 할 때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은 거기서는 언급이 되지 않잖아. 그지? 왜냐하면 개종 실정표 전변초 그거는 이제 전통적인 원가 회계에서의 틀이고 활동 기준 원가 계산 이것도 여러분 되게 오래되긴 했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최신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90년대 그때 그 경영학에서 화두로 돼서 어느 정도 이론 중에서는 조금 최신 이론 중에 하나다.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경영학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거나 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90년대 거라고 해도 최신 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개종 실정표 전변 초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 하면 여러분 제조 간접 원가를 우리가 뿌려주는 게 이슈가 되잖아, 그지? 그래서 제조 간접 원가를 뭐 언제 뿌려주느냐? 개별 원가 계산은 실제 원가 계산은 우리가 기말에 실제 돈을 얼마 내야 될지 알 때, 전기요금이 얼마나 될지 알 때 하자. 정성 원가 계산은 그러면 너무 늦다. 조금 미리 목적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하자. 이런 건데 제가 또 얼굴이 사라져가지고 잠깐만요. 얼굴이 사라졌는데 그냥 할게요. 찾아보자 내가 어딘지. 잠깐만. 그래. 오른쪽 밑으로 피신할게요. 자, 밑에 숨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상원가 계산은 미리 예정 배부율이라는 걸로 뿌려주자. 타이밍의 문제였죠. 그죠? 그리고 그 표준원가 계산은 제조간접원가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기준을 설정해서 연초에 설정하자. 라는 게 표준원가 계산이었고 이 ABC는 약간 개념이 다른 거예요. 뭐냐 하면 야, 제조간접원가를 뿌려줄 때 그렇게 막 뭉퉁스럽게 기준을 뭐 기계 시간, 기계가 얼마나 썼는지, 뭐 노무 시간, 작업량을 얼마나 했는지 그걸로 하나의 기준으로 뿌려주는 거 너무 막 무식하지 않냐? 너무 막 뭉뚱그려서 대충 하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ABC는 야 그렇다면은 조금 세밀하게 제조 간접 원가를 뿌리는데 기준별로 활동이라는 거 여러분 뭐 이게 표현하자면 활동이 뭐를 그 소모한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공장 같은 데 가면 뭐 팔레트 이런 데다가 뭐 지게차로 뭐 물건을 올린다. 새우깡을 만들었어요. 그 박스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몇 박스를 지게차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팔레트에 담아서 싣는다.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할 때 활동이잖아, 활동. 그런 액션을 취할 때 돈이 얼만큼 드냐? 좀 구체적으로 해보자는 거야. 새우깡 만들 때 지게차를 몇 번 움직였냐? 기계를 할 때 노동자가 몇 번 어떤 액션을 취했냐에 따라 가지고 뭐 지게차에 들어간 전기 요금 뭐 이런 거를 잘 배부해 보자 뭐 이런 걸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디테일한 세분화한 기준으로 뿌리자 이거야. 그러니까 계산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근데 기준이 다양하게 주어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뿌려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계산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잘 배분해서 기준을 여러 개 있구나. 내가 그걸 맞춰서 뿌려주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활동기준 원가를 적용해서 간접 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ABC의 취지는 뭐다? 제조 간접 원가를 좀 더 정확한 기준으로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나눠서 배부해보자. 정확하게 해보자라는 거야. 자, 급여 30만 원, 기타 간접 원가가 10만 원 이렇게 있네요. 밑에 보세요. 활동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1, 2, 3, 4. 꼭 4개로 주어지는 건 아니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직접 노무 지원, 주문 처리, 고객 지원, 설비 유지 이 하나하나를 여러 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활동. 이런 활동을 할 때 얼마만큼의 노력이 들어갔냐.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 그리고 밑에 보면은 활동별 원가 집합이 있고 활동 원가 집합, 활동 원가 동의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읽기만 잘하면 돼. 직접 노무 지원은 여러분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는 뭐다? 그 직접 노무에 들어간 지원 안에 들어간 시간 15,000시간. 주문 처리는 주문을 할 때마다 어떤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고객의 주문을 처리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거는 원가 동인이 뭐냐? 하면 고객이 몇 번이나 주문했느냐? 그렇겠죠? 예, 이렇게 엮는 거야. 200회다. 전체 수량이. 고객 지원에 들어가는 어떤 돈은 기준이 뭘로 나누면 될까? 고객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거다라는 거야. 나눌 대상이 된다는 거야. 그게 100명이다. 여러분, 이거 설비 유지는 뭐예요?
설비 유지는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설비 유지 활동 원가에 대한 활동 원가 동의는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이 원가는 특정 고객한테 그 고객이 주문에 배부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설비 유지는 여러분 새우깡 만드는 공장, 기계 그 전체에 대한 어떤 설비를 유지하는데 여러분 돈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그거는 정확하게 어떤 활동이 귀속시킬 수 없다는 거야. 이건 전체에 대한 돈이니까 밑에 읽어볼게요. 예를 들면 보라색 읽어보세요. 공장 설비 전체에 대한 관리 지원하는 원가라는 거야. 여러분 밑에 계속 읽어볼게요. 외부 보고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재고자산에 관한 거를 밖에 드러낼 때는 제품에 배부를 해야 돼, 얘들도. 맞죠? 어떤 기준이든 결과적으로 제품에 다 흡수가 돼서 표현이 돼야 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원가회계를 공부한 이유는 뭐죠? 의사결정을 하려는 거야. 새우깡 이번에 여러분이 대표라고 해요. 농심 대표야. 그럼 대표님 요즘 물가도 오르고 있는데 뭐 새우깡을 좀 금액을 올릴까요? 어떨까요? 하면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이 새우깡 한 봉지를 만드는데 도대체 얼마의 원가가 들어가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아 그런가 마진을 좀 늘려야 되나 아닌가 마진을 그대로 좀 뒀까 뭐 이런 걸 의사결정 목적용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판단할 때는 여러분 이 설비 유지 공장 전체를 유지하는 데 들어간 돈은 새우깡 원가로 들어가게 되면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방해가 된다 이 말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 목적용으로는 제품에 배부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이 말이에요. 밑에 적혀 있죠? 내부적인 어떤 경영적인 판단, 경영 전략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 설비 유지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여러분 뭐 새우깡을 만들든 안 만들든 공장을 우리가 이 아예 사업을 접지 않는 이상 새우깡을 적게 만들든 많이 만들든 이 설비 유지 이거는 해야 된다는 거야. 유지를 안 하고 있으면 뭐 새우깡 수요가 늘어났다고 해서 그 대응이 안 된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귀속시킬 수 없다.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항상 들어가는 공장 전체에 대한 돈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고객 중 주식회사 한국이 있어요. 제품 10개를 주문 한 번에 제품 10개씩 주문을 받는데요. 밑에 생산된 자료는 이렇다. 제품 단위당 300, 한 개당 300원에 팔고,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노무시간은 이렇게 들어간다. 자료가 주어져 있고, 여러분 ABC 같은 경우는 자료가 좀 약간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요거를 링크만 서로 잘 엮으면 돼. 아, 이 40%, 뭐 30% 이거는 직접 노무 지원은 이 직접 여기 노무 시간이랑 연결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엮기만 잘 엮으면 문제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죠? 봐봐요. 활동별로 간접 원가가 얼마인지부터 최초에 집합합니다. 지금 이 단계가 여러분 많이 생략돼. 객관식 문제에서는 여기가 생략되고 나머지를 뿌리는 게 많이 나와. 15만 원, 10만 원, 8만 원, 7만 원 이게 지금 최초에 우리가 찾아내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문제에서 주어지고 요 밑에 있는 형식으로 나눠가지고 뿌려주는 거 있지. 이것만 많이 했을 거예요, 보통. 근데 최초에 활동별로 돈이 얼마로 집합되는지를 먼저 모으자는 거야. 알겠죠? 그거부터 합니다. 여러분, 급여 임금 30만 원, 기타 간접 원가가 10만 원이었지. 그래, 총 40만 원이었잖아요. 문제 봐봐. 여기 이거. 그죠? 이거를 요 활동 4개로 뿌리겠다는 거야. 뿌렸다가 여러분 합치면 당연히 이거 40만 원이 돼야 돼요. 봅시다. 직접 노무 지원 30만 원 쭉 있고 40%, 30%, 20%, 10% 이렇게 곱하면 돼요. 거기다가 밑에 기타 간접 원가도 30%, 10%, 20%, 40%. 그럼 요 퍼센트지 있잖아. 퍼센트지 맞춰가지고 곱하셔서 직접 노무 지원은 결과적으로 15만 원, 주문 처리는 10만 원, 고객 지원은 8만 원, 설비 유지는 10만 원. 요거 다 더하면 당연히 40만 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눈다고요? 기존에는 이 40만 원 혹은 이 돈들을 그냥 하나의 기준으로 뿌렸다니까. 40만 원을 뭐 기계 많이 썼냐? 그럼 너 10만 원. 뭐 조금 썼냐? 너는 3만 원. 이런 식으로 뿌렸는데 너무 러프하다는 거죠. 너무 뭉뚱그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디테일하게 나누자 이 말이야. 직접 너무 40만 원 중에 직접 너무 지원이 쓴 게 얼마니? 15만 원. 알았어. 이런 식으로 40만 원을 일단 네 활동으로 나눕니다. 활동별 원가 집합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거 자체가 물음 1번이에요. 물음 1번 정답인 거고. 물음 2번은 자, 예를 들면 보세요. 직접 노무 지원에 15만 원 뿌려줘야 될 대상을 찾았어. 이 15만 원. 15만 원 찾았고 우리가 문제에서 보면은 이 15만 원을 뭘로 나눌 것인지 활동 원가 동인 수량, 총 수량이 여기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접 노무 지원은 15만 원이 배부할 대상이에요. 근데 총 쓴 시간이 15,000시간이야. 그러니까 1시간당 얼마를 배부하면 되겠다? 어떤 활동에 1시간을 썼다 그러면 10원씩 배부하면 되겠지. 여기 보세요. 직접 노무 지원.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분자에다가는 이 15만 원은 뭐예요? 직접 노무 지원에 지금 집계되어 있는 40만 원 중에 직접 노무 지원이라는 활동 여기 집합에 15만 원이 들어와 있어. 15만 원을 뿌려야 거예요. 총 뿌려야 될 금액이 15만 원이야, 여기서는. 1번 활동에서는. 얼마? 그리고 시간은 1년 동안의 직접 노무 시간, 전체 시간은 15,00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노무 시간 1시간당 10원씩 배부를 해주면 되는 거야.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죠? 지금 비슷하잖아. 우리가 정상원가, 제조간접원가 배부할 때 전체 금액을 이런 예상 시간으로 나눠가지고 실제 시간이 흘러갈 때마다 이렇게 뿌렸잖아. 근데 그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누자 이것뿐이야. 총액을 잘라서 잘게 나눈 다음에 활동별로 쪼개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직접 노무 지원, 주문 처리, 고객 지원 이렇게 똑같이 하시면 되고 계산이 어려운 건 없습니다. 보세요. 문제 쉽다니까. 1번은 전체 활동별로 뿌려야 되는 간접원가 금액 했지? 2번은 뭔데? 각 활동. 마지막에 여러분 설비 유지는 뿌려진 거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요 세 개. 직접 노무 지원, 주문 처리, 고객 지원. 이 세 개에 대해서 활동 원가 동인. 활동 원가 동인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 활동별로 직접 노무 지원은 직접 노무 시간별로 뿌리겠다. 그리고 고객 처리 비용은 고객이 몇 회를 주문했는지를 기준으로 뿌리겠다. 기준이 그냥 있는 거야. 그 문제 주어져 있는 걸 보고 그냥 나누시면 돼요. 그게 이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자, 한국이 아까 전에 내 고객이야, 고객. 고객이 주문 한 번에 우리가 제품 10개 사갔다고 했지? 거기 간접 원가를 얼마 뿌려주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문을 한 번 했어. 그 주문 한 번 할 때 10개, 제품을 10개 주문했다고 했죠? 조금 이제 여기서 이제 체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직접 노무 지원은 여러분 뭐다? 제품은 10개인데 우리가 10개를 우리가 하는데 몇 시간이 들어가는지 주문 1회당 소요되는 직접 노무 시간을 판단해야겠죠? 그지? 그러니까 이 문제 자료 분석하는 게 중요하시다고요. 그죠?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제품은 한 개당 노무 시간이 2시간 들어간다고 했잖아. 근데 얘들은 10개를 주문했대. 요 두 개 자료를 섞으면은 20시간이 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됐죠? 지금 뭔가 다른 걸 누르나 보네. 됐습니다. 계속 할게요. 자, 됐죠? 20시간이 들어가는 건 여기서 이 자료에서 뽑아내는 게 중요해. 뭐다? 직접 노무 지원은 여기 직접 노무 시간으로 뿌려줄 거야. 1시간당 아까 전에 얼마였죠? 10원이었나? 10원. 1시간당 10원 뿌려줄 거야. 그리고 지금 상대방 회사가 10개, 제품 10개 사갔어. 제품 한 개당 우리는 직접 노무 시간이 2시간 들어. 즉, 이 주문에 20시간 드는구나. 그럼 20시간 곱하기 10원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야. 여러분, 계산은 어렵지 않아요. 그죠? 이게 뭐 어려워.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자료를 어떻게 섞어서 쓰느냐. 서로서로 연결하는 것만 잘 하시면 돼요. 주문 처리는 봐봐요, 여러분. 지금 이 상대방 회사가 한 번 주문했죠. 그리고 한 번 주문할 때 10개를 주문한 거잖아. 그치? 주문 처리는 한 번 한 거잖아. 지금 이 회사가 나하고 지금 거래할 때. 10개를 한 번 주문하고 내일 또 한 개 주문하고 이게 아니잖아. 한 번 주문할 때 10개를 주문한 거니까 이 주문 처리는 1회지 1회. 500원을 아까 전에 뽑아냈고. 됐죠? 고객 지원은 어때? 지금 상대방이 한 명인 거야. 주식회사 한국. 한 명에 대해서 우리가 뭐 상대 응대할 때 누가 찾아가서 계약서 쓴다거나 그때 들어가는 돈이 한 고객당 800원이야. 이런 식으로 뿌려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했지만 계산이 어렵지 않아요. ABC는 그냥 차분하게 자료를 잘 정리하는 거. 그게 실력입니다. 제조간접원가는 그래서 1,500원이 배부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또 정답이죠, 앞에. 한국의 1회 주문에 대해서 배부할 간접원가는 1,500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부터는 여러분 4번, 5번은 간접원가가 제대로 배부됐으면 거저 먹는 거야. 아까 전에 왜? 문제에서 직접 재료 원가하고 여기 나머지는 여기는 직접 노무원가 180원, 50원은 다 주어졌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거 넣기만 하면 돼요. 10개로 환산해서. 보십시오. 자, 여기 있네. 10개잖아. 한 개당 180원, 50원이지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원가. 방금 보고 왔죠? 근데 10개잖아. 그러니까 10개 곱하면은 직접 재료 원가는 1,800원.
직접 노무원가는 50원 곱하기 10개니까 500원. 그리고 간접원가는 여러분 방금 배부한 거 이거죠, 당연히. 이 1,500원. 이거죠? 이거 간접원가. 그러니까 한국의 주문에 대한 총원가는 3,800원이에요. 이게 물음 4번이야. 물음 5번은 뭐예요? 매출. 얼마에 팔렸는지 당연히 문제에 또 나오겠죠? 판매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얼마에 팔았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판매 가격 300원. 이거 갖고 와서 쓰면 돼요. 그 매출 총액 당연히 나오겠죠? 보세요. 총 매출 300원 곱하기 10개 3,000원. 총원가가 3,800원. 800원 손해야. 알겠죠? 이거 그대로 분석하시면 돼요. 손해가 나는데 왜 팔죠? 여러분, 그게 뭐 경영자가 뭐 판단을 뭐 잘못했거나 매출,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아, 뭔가 의사결정을 잘못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그런 의도입니다. 이게 여러분 문제 주어질 때 이렇게 많이 주어질 거예요, 또. 이 문제 자체는 여러분 A, B, C 그 자체만 물어보잖아. 그런데 저희가 지금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38회가 있어. 38회 여러분 뭐 옆에 한번 끄적여 두시고 그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여기 바로 확인해 볼게요. 이게 38회 기출이에요. 38회 기출은 이걸 여기 다 풀 건 아닙니다. 38회 기출 풀이는 이미 있으니까 38회의 문제 구성을 한번 보세요. 보면은 쭉 똑같아. 뭐 작업 준비 활동은 시간당 여긴 딱 주어졌지 이미. 1,600원이 배부한다 이렇게 주어진 거야. 더 쉬운 문제인데 자, 뒤에 보시면은 풀이를 보세요. 여기 봐봐. 전통적 원가 방식.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제조간접 원가를 그냥 뭉뚱그려서 뭐 실제 원가 계산이든 정상 원가 계산이든 그건 타이밍의 문제라고 했었잖아. 이거는 그게 아니라고. 제조간접 원가 자체를 뿌릴 때 그냥 제조간접 원가 전체 300만 원인데 야, 직접 여기 노무원가 기준으로 70%를 나는 배부할 거야. 맞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런 방식으로 할 때는 210만 원이 배부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좀 더 정확한 방법으로 해보자라고 하면은 ABC로 한다는 게 좀 정확하다는 거지. 비용은 많이 들더라도 정확하게 한번 계산해보자. 210만 원 배부되는 게 맞냐? 디테일하게 해봤더니 얼마다? 152만 원이라는 거야. 지금 이 계산을 여러분들 할 수 있다는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ABC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방금 문제처럼 43회 문제처럼 ABC 그 자체에 대해서만 물어보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다른 주관식 문제, 이 문제 같은 경우처럼 전통적인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원가 계산이나 정상 원가 계산에서 뿌려주잖아. 러프하게 뿌려주는 그 방식과 ABC를 적용했을 때의 조금 더 정확한 배부 방식으로 했을 때의 배부 금액을 비교해서 썰 푸는 것도 나와요. 뭐가 더 정확하겠냐? 왜 이런 차이가 나냐? 그럼 답은 뭐예요? 뭐 어렵게 쓰실 필요 없어. 아, 전통적 방식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러프하고 통합적으로 그냥 그렇게 제조관점원가를 배부했는데 좀 더 그 자세하고 정밀하게 여러 기준으로 나눠서 배부하는 활동별로 좀 더 정확하게 배부해 보니까 이렇더라.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생겨서 의사결정을 다르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쓰면 돼. 밑에 있죠? 제가 적어놨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BC가 조금 더 정확한 배부라는 거지. 그지? 밑에 제가 뭐라고 적어놨어요? 전통적 방식의 제조관적 원가를 배부했을 때는 210만 원이 배부됐었는데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까 152만 원을 배부하는 게 좀 더 정확한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 경영자가 판단한다는 거지. 아, 기존에 너무 많이 배부돼서 우리가 새우깡 금액을 새우깡에 대한 제품을 너무 단가를 높게 책정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물건이 좀 덜 팔렸구나. 상대 경쟁사에 비해서. 아, 그러니까 조금 단가를 낮춰도 판매 단가를 낮춰도 그럼 판매량은 많아질 테고 우리는 손해는 아니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조건 판매량을 늘리거나 판매 단가를 높이고 낮추고 이게 일괄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인 판단을 한다고 경영자는. 그때 이 자료를 쓸 거라고요. 이런 정확한 분석 자료를. 되셨죠? 자, 여러분 요렇게 하시면 되고 ABC는 여러분 매번 나오진 않아요. 이것도 경험사 아마 한 세 번에 한 번 정도 느낌이야. 뭐 그래서 여러분들 늘 나오는 거 그런 느낌을 주는 게 뭐 개별 원가, 정상 원가, 종합 원가 그리고 뭐 그 실제 원가와 아니 실제 원가가 아니죠. 전부 원가, 변동 원가 차익 분석하는 거. 이거는 뭐 가끔 안 나오는 게 좀 이상하고 매번 나오는 수준이야. 하지만 표준 원가, A, B, C 이런 애들은 한 두세 번에 한 번 요런 느낌이에요. 두 번에 한 번은 조금 많고 세 번에 한 번이라고 하면 1년에 한 번이라서 조금 이제 그거보다는 자주 나온 느낌이고 애매하죠?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예, ABC랑 표준원가는. 공부할 때 강약을 두시겠다면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문제 2번을 일단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ABC를 녹화를 종료.